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안시호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주로 지금 바이오 쪽이 좀 핫해서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CDMO 쪽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거 말고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오늘 참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금 주도주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까지도 같이 아우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팔방민 19번째 시간, 19번째 시간 8월 20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림개미가 큰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 있는 분들은 좀 물림개미님이 좀 계실 수 있겠고 그 외에 뭐 급등했다가 떨어진 HLB 같은 경우들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 가고 있는 HLB 같은 주도주 종목들도 설명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물림개미님도 그 종목들마다 물린 것도 아닌 것도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제약 핵심 종목들을 먼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HLB, 알테오젠, 유한양행, 삼성바이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이죠. 네, 그래서 HLB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HLB가 지난번에 FDA 보류로 인해서 승인 보류로 인해서 폭락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네. 폭락하고서 저점을 찍었다가 이때 제가 비유를 해드린 종목이 다 실패한 종목들, 즉 보류가 아닌 실패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라든가 막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코오롱의 뭐 티슈진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과 이 종목은 차이가 좀 있죠. 얘네들은 실패한 기업들이고 얘네들은 HLB는 보류를 당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첫 번째 상승할 때는 이 라인을 넘어가지 못한다. 처음에 하한가를 시연한 그 자리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넘어가지 못하다가 몇 주간 넘어가지 못하다가 결국 돌파를 했어요. 이 돌파한 내용이 FDA를 다시 신청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파하다가 그 뒤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어요. 아직 10만 원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떨어진 자리죠. 이게 떨어진 자리. 10만 원이 깨지면 조심하라고 그랬던 그 자리 근처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92,000원 선 근처로 올라왔으니까. 자, 이제 문제는 주봉상으로 일단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동안에는 폭락했다가 보류했다가 이제 승인이 또 준비해 갖고서 이제 저 접수를 시키면은 뭐 10월이든 9월이든 접수를 시키면은 그 다음에 나오겠죠. 원래는 한 11월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도 적극적으로 이 기업들을 방어를 하다 보니까 그 재료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가 조정을 거치면서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수의 흔들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수 요번 올라오는 기간 동안 같이 올라왔어요. 지수가 저점 찍어놓고 왜 8월 5일 날 폭락한 뒤에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7만 5천 원의 저점을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거의 9만 3천 원까지 올라온 거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네. 단기적으로 지수 떨어진 것에 반해서는 상당히 많이 안정되게 올라왔다. FDA 보유 회복 중인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잠시 후에 유한양행도 나오겠지만 유한양행은 렉라자라고 해서 레이저 티니빈 플러스인데요. 비소세포 폐암인데 8월 22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태에서 예상 시점 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유한양행도 좀 나올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HLB 같은 경우는 요걸 좀 확대를 해놨어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내용이고요.
캄렐리주맙과 그다음에 간암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죠. 5월 17일 날 보안 요구 서한을 수령을 했고요. 9월에서 10월까지 재심사 신청 예정입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10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준비 잘해갖고 해도 11월에 판명이 나겠죠. 11월에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FDA 승인이나 아니면 거절이나 이거는 승인이다, 거절이다, 보류다 이런 거는 상당한 파장을 갖다가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들도 요번에 경험을 하셨어요. 승인이 나면 대박이지만 거절이나 보류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만약에 HLB가 도전을 했는데 거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보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보류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하게. 주가는 다시 한번 또 나락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11월까지는 안정이지만 10월까지는 안정입니다. 근데 11월 발표하는 시점 근처에 가면 또 주가의 흐름에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항상 변동성이 따른다는 점,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따른다는 점은 생각해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의 리버세란의 병용요법은요, 폐암 보조 치료제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완전 간해가 36.8%인데 객관적 반응력이 86%라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HLB가 그동안 몸집을 비울려서요. 처음에 HLB 한 종목이 상장이 됐을 때 굉장히 썰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열사만 50곳이에요. 내부거래위원회를 새로 꾸몄다 그래요. 그만큼 HLB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만큼 HLB 자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관리도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만약 관리를 안 하면 이 모회사 자체가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할 때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지금은요, 이 HLB의 내용으로 보면 HLB 제약 같은 경우가 HLB에서 많이 밀어주죠.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런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의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작아요. 뭐, 어느 큰 대전에 있는 빵집보다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쁘게 봐줘야 되는 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다. 신약 개발을 하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그 HLB 제약은 이걸 또 팔면서 뭐 본사에서 만들어준 걸 팔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CMO 사업에 대한 매출 증가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매출 692억, 그다음에 영업 128억 이런 정도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내용들도 조그만 뉴스들로 나오고 있네요. 따라서 HLB는 11월 전까지는 안심하고 등락거듭에 대한 매매 전략을 진행해도 좋겠고, 또 기대감이 커지는 그 시점이 되면 10만 원을 언제든지 넘어서 그 위 12만 원까지도 전고점 수준이죠. 그 정도 근처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은 보여진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유한양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렉나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렉나자 때문에 최근에 추세가 아주 상당히 좋게 올라왔어요. 상당히 좋게 올라왔어요. 요번이 8월 22일 기점 전후로 해서 FDA 승인이 나온다면 10만 원 돌파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또 점핑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추세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굳이나 안 나올 이유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FDA 승인 자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셀트리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아마도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인데, 셀트리온 뉴스가 하나 있는데 요번에 셀트리온 제약 합병 날아갔죠. 그 악재 딛고서 뭐 2030년 톱5의 그 제약사로 도약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주주반대로 셀트리온과의 합병이 무산이 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주주반대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따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는 건 셀트리온이 상장 주식이 훨씬 더 상장 주식이 많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좀 느리게 반영을 해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중 어느 것을 먼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겠느냐 하면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가볍게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분야별 성장 정립을 수립하고요. 성장 전략을 수립해서 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고, CMO와 기술 수출,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시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번에 미국 FDA 진펜트라 그 적응증 추가 임상 3상
승인됐다라는 내용들까지도 나왔거든요. 글로벌 블랙버스터 도약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피말리게 한다는 거죠. 너무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인 건 알아. 문제는 수익이 잘 안 나오는 구간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종목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동안 배우신 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뭐죠? 주봉고들이? 돌파했죠. 주봉고들이. 2년짜리 주봉고들이 돌파했어요. 그 다음 어디 돌파했죠? 보세요. 딱 이거 돌파 시점에 와 있죠. 이게 3년짜리거든요. 이 3년짜리 돌파 시점에 딱 와 있어요. 진짜 지난번에 한번 신호 주고요. 그 다음에 조정 거치다가 밑으로도 안 꺼지죠. 박스권 딱 만들면서 주봉고들이 만들고 요번에 이 주봉고들이는 돌파를 했거든요. 예? 1년이 채 안 되지만 돌파를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자리가 셀트리온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는데 이 자리가 마지막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즉 20만 원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가지 말래도 25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고 25만 원까지 상승하면 그 다음엔 3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다. 충분하게 쉬었다. 즉 37만 원 고점부터 폭락하면서 13만 1,000원까지 폭락하면서 진짜 많이 떨어졌고 요번에 그 바이오주들이나 제약주들이 움직이게 된 것도 금리 인하 배경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게 백발경으로 작용을 항상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을 예쁜 추세를 만들어 놓은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쁜 추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부릉부릉 시동 걸어갖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 개념이니까 좀 그 전에 아우 나 25층에 물렸어요. 나 30층에 물렸어요 하는 분들이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행복한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셀트리온까지 주요 종목들을 일단 봤고요. 삼성바이오는 뭐 이번에 그 1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지난번에 CDMO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바닥권 대세 상승주가 있어요. 지금부터 지금 제가 세 종목을 얘기를 할 텐데요. 한 방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어요, 절대. 바닥권에서 이제 막 대세 상승에 우물턴데 여기서 빵 샀다가 한 방에 샀다가 조금이라도 눌림목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고생 하겠죠. 그러니까 흐름 보면서 사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선물 보따리 보이시나요? 이게 선물이군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세 종목을 골랐습니다. 대웅제약과 녹십자라는 제약사 두 종목과 SK바이오팜이라는 신약 개발 회사를 골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웅제약을 보면요. 다 패턴들이 비슷할 겁니다. 지금 골라놓은 종목들이. 대웅제약의 주봉인데요. 예전에 28만 원 고점 찍어놓고 떨어졌다가 바닥권에 10만 원이 바닥권이에요. 이 아이는. 네. 10만 원이 바닥권. 그 10만 원 바닥권 한 1년 반, 2년 거의 가까이 만들어놨어요.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주봉고들이 돌파하고 바닥권의 주봉고들이 돌파하고 상승하고 있죠. 네. 자, 잘 보시면 상승하다가 눌림목 조정, 이게 8월 5일이에요. 요날 떨어졌을 때가. 요때 보여주고 난 다음에 팡 올라와서 지금 15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상승 추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에 걸림돌이 어디 있죠? 저항이 15만 원에 있죠. 15만 원의 걸림돌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막 쫓아서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15만 원쯤 올라가면 다시 또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갈 텐데 시간 싸움은 좀 많이 걸리는 바닥권의 종목이다. 문제는 지금 사도 되겠느냐 하는 건데 눌림목 조정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 12만 5천 원 사이까지만 차분히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매수했을 때 15만 원을 돌파하고 20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모습이 될 겁니다. 다음, 이 대웅제약의 일봉인데요. 매수하기 좋아 보이죠? 흐름도 좋아요. 이런 고점들을 일봉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주고 돌파 시작을 했으니까 요 조정 보이면 여기까지 이 사이까지만 매수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12만 5천 원 사이까지. 네. 자, 대웅제약의 실적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1조 4천억 정도가 보일 거예요. 매년 1조 원 이상의 매출은 내는데 2021년에 1조 1천억 원이랑 지금 24년에 1조 4천억 원이랑 한 3천억 정도 차이 나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영업이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880억인데 1,40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더블 정도 한 3년, 3, 4년 만에 늘어난 거니까 영업이익은 제대로 잘 챙기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뭐 유보율 탄탄하고 부채 비율 별로 없으니까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바닥권에서 탄탄하게 움직이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요. 주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은요. 여유를 가진 분들이 매수를 하면 괜찮을 거예요. 여유가 없는 분들 단타 전략에 막 매매를 해야 되는 분들은요.
그렇게 썩 어울리는 종목들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녹십자 같은 종목들의 주봉을 보면 이제 두고 돌파 시작 잡아먹는 거래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잡아먹는 거래 지난번에도 한번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가가 고점 37만 4천 원 고점을 찍어놓고 폭락을 했잖아요. 네. 폭락을 해서 바닥권에서 지금 2년간 바닥을 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고 바로 다른 종목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인하를 안 하고 그래서 시간을 좀 끌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주봉고돌이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다가 요번에 돌파를 시도를 했고 이고점 돌파를 아직 못하긴 했지만 추세는 살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도 잡아먹는 거래가 나왔어요. 여기 거래를 보면 예전에 이런 물량들을 다 잡아먹고 여기서 이제 샀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2년 10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주식이 안 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그러다 올라와. 본전되면 어떡하죠? 대부분들 매도하죠. 근데 그거를 다 돌파하면서 다 잡아먹었어요. 그 거래들을. 매도하는 물량들을. 그리고 나서 조정 들어왔죠? 이제 이 조정 들어온 곳에 또 다시 돌파 거래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돌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25만 원이 저항이거든요. 여기. 25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모아놓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싼 가격은 잘 안 줄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8월 5일 저점이 있는데 그 저점까지는 잘 안 줄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게 이제 12만 5천 원인데 여기까지는 잘 안 줘요. 녹십자는. 그래서 조정을 받아봐야 14만 원 선 사이 요 사이에서만 매수를 해두고 보면 아까 목표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 녹십자는요. 미국에 진출한 알리글로로 하반기 반등을 노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치료 범위 확대, 제형 다변화, 풀어야 산업재들이 좀 있지만 올해만 해도 688억 원의 매출 목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SC 녹십자의 산필리포 증후군이라고 해서 A형 치료제가 있거든요. 임상 일상 시험 계획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녹십자의 재무 상태를 보면 요번 12월과 3월에 24년 3월과 23년 12월에 약간 손실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620억 정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매출도 뭐 고만고만 제약사다 보니까 제약사들은 매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매출 변화가 거기서 거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수준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부채비율과 자본유보율 재무구조 좋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신경을 써보시면 뭐 급할 거 없어요. 자금이 뭐 엄청 많을 필요도 없고요. 조금씩 모아놓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 가서 수익률을 따낼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선물인데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바로 SK 바이오팜입니다. 자, 우리나라 신약 개발에 앞서 나가는 회사죠. 세노버메이트라고 이것이 이제 아주 중추 실적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뇌전증 신약 세노버메이트 이 뇌 쪽에 관련돼서 신약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사실은 뇌 질환 자체가 걸리게 되면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죠. 이번에 알랭들롱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 뇌전증 신약 쪽으로 지금 글로벌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북미와 유럽 등에서 상업화에 성공을 했고요. 이걸 확대하는 가운데 중화권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북미는 지금 섭렵을 하고 있고요. 북미, 유럽은. 그다음에 요 홍콩이라든가 이런 출시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 중국 시장과 진출이 되면서 인구 많은 쪽에 가면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중화권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약 관련 개발 관련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기란 엄청나게 어려워요. 사실은 수년간 5년에서 10년간 영업이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SK바이오팜이 뭘 했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SK바이오팜 2분기 매출 1340억, 영업이익 260억. 영업 연속 흑자. SK바이오팜 3분기 연속 흑자. 뇌전증 신약 고속성장. 이제 고속성장기로 접어든 거예요. 신약 하나 만든 게 한 번 만들어지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복제약 만들어서 하잖아요. 얘네는 자기네 거 만든 거잖아요. 자기네 거 만들었으니 남는 것도 많죠. 그래서 요번에 영업이익이 153% 증가를 했어요.
매출은 74%가 늘고요. 이 260억, 1340억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 과정에 과정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기 보세요. 외국인들이 왜 이러지? 네. 기관들이 왜 이러지? 연기금은 왜 이럴까? 다들 이제 여기에 눈이 새빨개졌다는 얘기죠.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SK바이오팜을 이건 신약 관련주로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네. 기관들과 외국인들도요. 그전에는 2022년, 2023년에는요, 1300억, 375억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2024년 올해, 완전히 영업이익으로 벌써 200억 났었죠. 200억 났으니까, 260억 났으니까, 이거 해서 800억 정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는 승산이 있는 기업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SK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 CDMO 관련주가 이 삼성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라면 SK바이오팜이 SK의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를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SK바이오팜의 바닥권을 보니까 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 엄청난 히트를 쳤거든요. 26만 9,5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27만 원 정도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폭락해갖고 이게 5단 하락을 한 겁니다. 이게 5단 하락. 네? 5단 하락을 한 거예요. 완전 바닥을 찍은 거죠. 진바닥을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바닥권을 2년간 만들어놨는데 그걸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보이시죠? 네. 그걸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눌림목 나오면 줍줍해야지 돼요. 이거는. 줍줍하면 15만 원까지는 요 저항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SK바이오팜을 야, 나 10만 원 선에서 샀어. 그러면 나중에 승자가 되는 이 20만 원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승자가 되면서 야, 나 연구대표 때문에 더블 수익률을 봤다? 이런 개념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자신 있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히 모아놓고 이제 시작이니까 차분히 모아놓고 한 방에 빵 매수하는 거 아니고 차분히 나눠서 분할 매수하다 보면 기쁜 날 좋은 금액으로 팔 수 있는 기회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민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다음이요. 그러면 팔방민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팔방민주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팔방민주에 뭘 말씀드렸냐면 오늘 20일이죠. 여기 날짜가 틀렸네. 팔방민주 19번째 시간. 지난번에 CDMO 관련주를 설명드리면서 ST팜을 잠깐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ST팜이 매수하기 좋은 적기 시점에 들어왔네요. 네, ST팜. 자, 실적이 나오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했고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이 홈페이지도 직접 좀 들어가시고요. ST팜 들어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 올리고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글로벌 탑3예요. 세계에서 세 번째다? 이제 2위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공장 준설 다 끝나고 캐파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 2위로 도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중차대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올리고당에서는 올리고 액선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mRNA 코로나가 더 막 발생하다 보니까 mRNA가 또 많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쪽의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회사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음 여기서 주요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ST팜 RNA 제조 기술 벨기에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네. ST팜 자회사 버나젠과 레바티오와 RNA 기술력 글로벌 공개를 했다. 3월 12일 날 나온 얘기예요. 8월 19일 날 요건 따끈따끈하게 재료가 나온 거고요. 벌써 RNA 제조 기술의 기술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얼마 전에 그 기술 수출해갖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엄청난 금액 때문에 기술 수출하는 바람에 급등을 많이 했었죠. ST팜도 이제 그런 기회들을 계속 달고 다니게 될 거예요. 뭐 기술 수출했다, RNA 제조 기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달고 다닐 겁니다. ST팜 올리고 핵산 의약품의 성장 수혜를 받을 거고요. 백신 개발에 코로나 제약선에 mRNA 백신 개발에 또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RNA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들의 ST팜을 갖다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글로벌 제약사에 860억 규모의 올리고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최신에 나온 내용들도 전부 다 수출을 했다. 기술 수출을 했다. 또는 공급 계약을 맺었다. 뭐 수출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즉 이는 결국 수주를 했다는 얘기는 수주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임상시험 계획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STP-2250이 있는데 임상시험 했다가 자진 취하했어요. 이건 난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기술 수출로 돌아섰어요. 똑똑한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 담아놨고요. 그래서 ST팜의 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보면요. 1,600억, 2,400억, 2021년부터입니다. 21년. 22년, 24년 2,850억, 3,000억. 아까 전통 제약사들이 머물러 있는 매출과는 틀리죠. 얘는 계속적으로 이 1,500억에, 1,600억에 있던 게 지금 4년 만에 3,000억이 되는 겁니다. 즉, 더블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적도요. 그전에는 뭐 사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어요. 21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56억입니다. 근데 여기는 24년은 어떻게 됐냐고요? 거의 400억입니다. 그럼 5배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지속 급성장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게 봐줘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고요. 유보율 빵빵합니다. 돈을 잘 버니까 3,800%. 예, 부채 비율 72%. 예, 아주 안정된 회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고생할 일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적 아주 좋고요. 이게 뒷배경이 뭐냐면요. 동아소시오 홀딩스가 또 지배주주예요. 44%를 가지고 있어요. 동아제약이 뒤에 있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그죠? 예, 다행주식도 55%가 1,900만 주인데 비중도 가벼워요. 1,900만 주니까 가뿐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움직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ST팜은 바닥권에서 지금 낙폭가대 15만 원부터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15만 원 고점에서 다 팔았어요. 팔고 나서 흐름을 보다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떨어지는 요 자리까지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10만 원 아래 9만 5천 원, 9만 원, 여기 하면 8만 5천 원짜리인데 요런 자리만 매수하면요. 이거는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거거든요. 추세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던 주봉고돌이 돌파, 눌림 목자리. 그리고 상승전환.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집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일봉상이 나오는데 일봉상도 탄탄합니다. 오늘 같은 날도 다들 비리비리한데도 이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완벽히 잡아먹는 거래를 일봉상으로 보여주면서 돌파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겁낼 필요 없는 종목이고요. 차분히 잘만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제가 10만 원 전후부터 사라. 오늘 10만 원이 안 돼요. 오늘 주가가 98,500원인가 그런데 10만 원 전후부터 9만 5천 원 사이에 1차 매수하고 추가 하락하면 9만 원 선 전후까지만 사놔라. 그럼 단기 목표치, 수익 목표치, 단중기 목표치인데 15만 원과 돌파도 예상이 된다. 뭐 단기로 보신 분들은 11만 원, 12만 원 사이에 팔면 되고 수익 목표치 보시는 분들은 13만 원. 그다음에 단중기 목표치 보시는 분들은 15만 원 돌파까지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혹시나 몰라서 8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호 대표님 오늘 바이오 종목, 주요 종목과 바닥권 종목 그리고 팔방민주 ST팜 진단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